자,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우리 이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64페이지에 나오는 바나나의 멸종을 막아라 챕터에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요? 64쪽에 바나나의 멸종을 54요? 막아라. 64쪽, 2장, 64쪽. 2장 생물학, 먹을 걸 논하다. 제1번, 바나나 멸종을 막아라.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어, 바나나 멸종에 관해서 바나나에 관련된 병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병이나 그런 병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멸종 위기에 바나나를 구하는 본인만의 작은 방법 같은 걸 알고 싶습니다. 수업 음, 음, 방법은, 음, 네, 음, 계량하기 전에는 바나나가 맛이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백신, 백신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바나나를 하기에는 이미 사람들이 맛있는 바나나의 맛에 약간 이제 그 적응이 돼서 다른 바나나를 해서 병을 막는 거는 그거는 약간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안 될 것 같고 키워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저는 백신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수아처럼 계속해서 유전자가 바뀌고 그런 바나나를 이미 너무 익숙하게 먹어버린 사람들한테 다시 맛없는 바나나를 어, 하는 것보다는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백신이나 그 어, 병 그 병이 사람들이나 동물들한테 모두 안전하다고 말할 그런 방법에 그게 나오는 게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책에서는 왜 바나나가 멸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음, 우리가 지금 한 종만 키우니까. 그렇지. 우리가 지금 한 종만 키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바나나가 한 종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바나나가 있었다는 거지. 우리는 보통 바나나 하면 뭘 생각해? 무슨 바나나? 노랑 바나나? 노란색 노란색 바나나를 생각해. 길쭉한. 근데 선생님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바나나가 이런 바나나도 있다는 거야. 이런 바나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바나나도 있고. 심지어 이렇게 생긴 바나나도 있네.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바나나가 요 바나나네. 어, 바나나. 뭐 색깔뿐만 아니라 품종 자체가 다양한 그런 바나나가 있는데 그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바나나 종은 뭐래? 어, 지금 우리가 주로 먹고 있는 바나나는 어, 68쪽에 보면 음, 크로미셀? 응? 크로미겔. 캐번니시? 그 품종 중에 캐번니시? 어 캐번디시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아, 있는 케어네. 아, 바나나는 주로 이제 캐번디시 바나나를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캐번디시 바나나를 먹는 거야?
원래 먹던 바나나가 음, 바나나 마른병으로 없어졌어. 그래? 또, 사람들이 지금 캐번디시 바나나 역시 그런데 어떤 또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야? 병 음, 돌아서 자, 70쪽에 보겠습니다. 마른 병 때문에 70쪽에 두 번째 문단 보면, 음. 씨가 없어요. 씨가 없고, 어떻게, 유전적으로 똑같은 바나나를 어, 얻으니까. 유전적으로 동일한 그러한 바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좋은 점, 장점은, 장점은 어떤 장점이 있어? 유전적으로 음, 동일한 장점, 동- 단점이요? 장점. 특유한 맛과 향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지. 특유의 맛과 향을 보장받았어. 즉, 품질이 안정적이에요. 그런 점이 좋은 거지. 그 바나나가. 캐번디시 바나나가 보급되었을 때. 근데 갖는 단점은, 하나만 남고 음, 다 사라져서 그 한 애가 멸종되면 바나나가 사라져. 캐번디시 그 바나나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급속히 퍼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바나나 종 자체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수아하고 이한이가 해결한 것을, 수아와 이한이가 그 제시한 방안은 뭐야? 백신을 백신 어, 백신을 만들어야 한다. 찾아서 산소 병을 만드는 거. 해결하거나, 그래서 이제 그 병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겠지. 근데 그 방법은 이전의 역사를 보면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어. 실패했지.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게 해결했어? 병을 치료하는 걸로. 병을 치료했어? 그 전에, 캐번디시 이전에는 그로메셜이라는 품종이 있었잖아. 네. 그런데 그로메셜이라는 품종이 마른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없어졌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생긴 거야? 캐번디시가 생긴 거잖아. 그럼 그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한 거야? 다른 바나나를. 그렇지. 새로운 그치. 품종으로 대체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해결 방법은 캐번디시에게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백신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해결 방법은 뭐라는 거야? 새로운 종 새로운, 바나나는 그렇지.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그 부분도 가능하다는 거지. 자, 그 얘기가 7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어, 그, 그 캐번디시 바나나가를 음, 먹는 게 올바른 것인가? 왜? 유전자가 조작돼 있어서. 그렇지.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또는 결국은 그러한 문제가 앞으로 또 뭐 될 거야? 또 되풀이될 거 아니야. 응? 그냥 시간의 네. 문제일 뿐. 그럼 그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저자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74쪽.
생산, 생산하고 유통, 유통하는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거야? 생산 유통 방식에 대한 반성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결국. 한 번씩 다 보고 잘못된 걸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가 주장하는, 저자가 진단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자가 얘기하는 가장 큰 문제는. 어, 그 유통하는 과정도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론 유통하는 과정도 잘못됐어. 또, 왜 그렇게 한 번 병에 걸리면 걷잡을 수 없이 병이 다 걸리는 거야? 운반하는 사람이 그 병균을 이동시켜서? 물론 운반한 사람들 잘못 있다는 얘기지. 자, 어, 거기 72쪽에 사진 밑에 있는 그 글을 한번 읽어볼래? 72쪽 사진 밑에 있는 글. 지구상의 모든 캐버디시는 야생에서 발견된 단 하루의 캐버디시에서 모성생식을 통해 퍼져나간 것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의미는 캐번디시의 특유의 맛과 향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한 종류의 전염병에도 전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종류의 전염병에도 전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가 병에 퍼져서 하면 다 똑같은 품종을 바나나니까 싹 다 옮으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많은 품종의 바나나를 재배하면 그렇지. 많은 품종의 바나나를 생산하면 한 가지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품종의 바나나가 다 병에 걸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네. 즉, 이 저자는 우리 인류가 맛과 향을 제일 좋은 걸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 그냥 다 뿌려버린 거야. 단일하게. 그래서 지금 당장은 맛과 향이 보장되는 그래서 효율이 뛰어난 것처럼 보여.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그렇게 단일한 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의 종류에 몰빵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양성을 보장하자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야. 자,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 책 69쪽. 책 69쪽에 보면 바나나 얘기 말고 다른 거 얘기가 나와. 감자. 감자, 감자 얘기 나와. 감자 얘기. 감자 얘기 왜 나와? 감자 감자 마르병? 종류가 어, 감자 종류가 뭐? 감자는 종류가 3천 종류가 음, 넘는데 음. 다른 감자 말고 롯데 종류의 감자를 심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렇지. 얘기. 그래서 그 아일랜드 감자 대기근이라고 세계사적으로 아주 그 중요한 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 그때 정말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거야. 근데 그 사태의 원인이 뭐냐면 아일랜드에 감자를 뭐만 심었다는 거야? 감자 종류 뭐? 너댓 종류? 어, 럼퍼. 알럼부종. 럼퍼라는 감자 그 종류만 심은 거야. 그랬더니 이 럼퍼라는 종류의 감자만 심었는데 그게 감자 마른병에 전염이 돼서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음, 그 감자가 그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의 주식이었는데 먹을 게 없어진 거지. 근데 만약에 럼퍼만 심지 않고 뭐였더라면 몇 가지 다른 것도 감자를 심었더라면 그 몇 가지 종류의 감자를 심었더라면 그게 한꺼번에 다 병에 걸리진 않았을 거라는 주장이냐. 음, 골고루 심었더라면. 네. 자, 그러면 이 감자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바나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의 저자는 이 바나나 얘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다른 곳에서 쭉 얘기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보면 뭐일 때? 하나일 때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리고 오히려 뭐 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다양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런 주장에 대해서 수아하고 이한이가 동의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걸까? 하나에 집중하는 걸까? 아니면 다양한 것에 분산하는 걸까? 우리나라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과정에서.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어디야? 삼성, 삼성이야. 그리고 삼성은 또 무슨 회사로 또 유명해? 삼성이 가장 크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뭐야? 반도체. 반도체란 말이야. 근데 삼성의 반도체가 대한민국에 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잘 나가는 삼성 반도체 우리가 뭐 하자? 몰빵, 물려주자. 그럼 우리가 가장 잘 나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잘 나갔어, 우리나라가. 근데 최근 들어서 삼성 반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 지금 당황스러워하고 있어. 물론 다행히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 말고도 이제 뭐 그 사이에 우리가 뭐 하이닉스도 있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반도체 말고 뭐 다른 부분들도 커가지고 삼성 반도체가 망하면 우리가 다 망한다라는 거가 아니게 된 게 다행이라는 얘기. 근데 음,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른바 대기업 중심, 잘 나가는 거 중심으로 쭉 갈 거냐? 아니면 좀 큰 기업 말고 작은 기업을 여러 개 많이 뭐 할 거냐? 만들 거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 건가라는 것들은 시기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지. 자, 수아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야. 수아는 어떻게 할 것 같아? 가장 그 효율이 뛰어난 종류를 하나 선택해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할 것 같아? 아니면 다양하게 도전할 것 같아? 효율 질문할 것 같은데. 수아는 효율 중심으로. 그렇지. 이한이는. 저는 하나만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 뭘 많이 할 것 같진. 그래서 하나만 했을 때 사실은 관리하기도 쉽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성과가 크면 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개 하려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어?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히려 하나 잘 나가는 거 심을 거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 이에 있으면 여러 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 하나만 했을 때는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지. 결국은 위기 상황이 없을 때는 수아의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수아의 선택이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를 선택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 책이어서 생물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 이 생물학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하은이 수아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삶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는 거란 얘기지. 자, 그다음에 이 책의 또 하나의 장점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깨알 상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바나나와 관련되어서 새로운 상식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 예를 들면 64쪽. 얘 음, 보니까 바나나가 4대 식량 중에 하나라는 거야. 4대 식량이 뭐래? 쌀, 밀, 옥수수, 바나나. 쌀, 밀, 옥수수, 바나나. 그거 알고 있었어? 네? 바나나가 4대 주식, 사람들이 그 중요하게 먹는 식량 중에 하나였다는 거 알고 있었냐고. 요? 이한이는.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에게 바나나는 뭐야? 우리에게 바나나는. 과일.
과일이잖아. 그냥 밥 먹고 나서 그냥 이렇게 먹는 과일이잖아. 근데 어떤 나라들은 그 바나나가 뭐라고 우리나라 밥것처럼 먹는 거라고. 그래서 바나나 구워 먹는 거 알아? 네. 바나나 구워 먹고 막 그런 튀겨 먹고 막 그러는 거야. 그 열대지방 뭐 이런 데는. 그래서 어쨌든 4대 주식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어. 사실 우리 옥수수가 주식이라는 것도 좀 낯설지 않아? 옥수수. 옥수수는 많이 먹잖아. 옥수수가 주식으로 많이 먹는 거 알고 있었고, 수아는. 그렇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또 우리가 깨알 같은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65조 아랫부분에. 특히 이한이하고 수아하고 65조 아랫부분 보면서 65조 아랫부분하고 67조 보면서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저 사과인 줄 알았어요. 어? 그렇지. 선악과가. 당연히 선악과라면 당연히 사과라고 생각하고 그림에서 근데 사과라고. 어, 선악과가 음. 사과도 아니고 바나나도 아니고 그냥 선악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그 그림 같은데 에덴 동산 그 이미지 그릴 때 선악과를 사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 그래서 사과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 생 같은 경우는. 근데 이한이는 과일 그 뭐야 사과라는 이미지가 없었어. 이한이는 원래 그냥 열매 동그란 열매인 줄 그냥 알았는데 동그란 열매라고 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죠. 바나나라는 몰랐지만 음, 사과라고 음. 그리고 어쨌든 이 저자는 주장하는 거야. 그 선악과 열매가 뭘 거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일 거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점들. 물론 뭐 선악과가 바나나든 사과든 그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거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금했던 어떤 그런 과일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사과냐 바나나냐는 그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서 어쨌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깨알 같은 또 지식을 알려주는 부분이기도 하더라는 얘기.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선생님이 사실 지금 머리가 터질 뻔했어. 알려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 대폭발.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 뭐 이렇게 보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한 학기 교재로 삼아도 충분할 만큼 그 내용들이 상당히 또 이렇게 방대한 그런 책인 것도 사실입니다.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 부분, 그 진화론은 허브인가 부분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한이, 진화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로는 원래 처음에 배울 때 되게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화론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숭이에서 발전했냐 이러면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만 배웠었는데 중학교 와서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자세하게 어,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는데, 진화론은 어떤 이유로든 사실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데, 진화론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들이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아닌 거를 진화론의 내용이라고 갖다 쓰면서 사용하는 걸 보면서, 진화론이 대해 아닌 걸 그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그냥 계속 우기는 걸로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책에서는 너무 약간 진화론만 맞고, 이거를 약간 안 좋게 생각하는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를 되게 나쁜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 좋진 않았고요. 저는, 어느 정도의 진화는 있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린 목이나 뭐 그런 거는, 막 동물들 사이에서는 진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끝입니다. 끝이야. 그렇지. 아유, 1장부터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어, 수아야. 아니, 화가 나진 않았어? 약간, 어, 약간 보면서 어, 너무 막 그런 거 아닌가. 어. 어머, 그런 거 아니야. 너무, 음. 너무 기독교 너무 뭐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열받았어. 네.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그래서 아마 수아 이한이 다닌 학교에서는 뭐 창조과학론을 배워? 그냥 음. 창조를 했다. 어? 네. 그냥 우리도 진화론을 알아야 하기는 하는데 아, 창조를 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그 창조과학론을 따로 배우는지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들은 거 정도인 건지 그게 궁금한 거지. 따로 안 배워요. 따로 배우진 않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고민이야.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인류는 어떻게 있는가? 뭐 이 생명체들은 무엇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수아나 이한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만드셨다라고 해서 성경을 있는 그대로 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 있는 그대로 쓰여지는 게 맞다라는 그런 믿음이 당연히 있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성경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건 기본인데 거기 뭐 하루인데 그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24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루하고 우리의 하루는 서로 뭐하다? 다르다. 다르. 라는 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지. 또 이 책에 나와 있는 20쪽에 요즘에 이제 그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20쪽에 나와 있는 게 뭐야? 국적 설계로 지적 설계론.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 자체가 다 누가? 하나님이 다 뭐 해놓은 거다. 설계해 놓은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책처럼 그냥 뭐다? 신을 부정, 우연. 그냥 뭐라는 거야? 진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몇 가지로만 이렇게 그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는데 커다랗게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 거고 그것들 중에는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어떤 부분에는 믿음의 영역인 것들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진화론에서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야? 진화론에서 어떻게든. 설명 못하고 있는 거. 음. 자, 수학가 아까 진화론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이야? 음, 그냥 어떻게 음. 원숭이가 인격을 갖게 됐는지. 근데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고 하지 않아. 어쨌든 원숭이하고 인간하고 공통의 조상은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공통의 조상에서 이제 뭐 한 거야? 원숭이는 원숭이 쪽으로 가는 거고, 인간은 인간 쪽으로 간 거야. 원숭이가 인간이 된 게 아니라. 그거는 진화론에서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 또, 진화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음, 지금도 계속 진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지금도 계속 진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진화론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지금 진화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단, 그 진화가 우리가 사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진화라는 건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천만 년, 수억 년을 거쳐가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화라는 것들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가장 잘 살아남는 것, 잘 살아남는 것. 그럼 그걸로 진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진화론에서 그 진화가 더 발전했다는 의미로 생각되잖아. 내가 더 진화한 동물이다라고 하면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야. 진화했다는 거는 이게 더 우수하다, 더 뛰어나다, 더 좋다가 아니야. 바뀐 환경이 그냥 뭐 했다? 조금. 살아남았다는 거야. 즉,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게 있어. 키가 크고 키가 작으면 우리는 키가 큰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게 있는데, 아주 그 낮은 그 천장에 있는 곳에 살아야 돼. 그러면 키 크면 살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 안 좋단 말이야. 그러면 낮은 천장이 있는 곳에서는 이 키 큰 것들은 살기가 힘드니까 점점 뭐 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것들이 남는 거야? 키 작은 애들이 남는 거야. 그러면 키 작은 애들로 진화한 거라고 보는 거야. 이해가? 자, 네. 그런데 키 작은 애들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나무들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먹을 열매가 나무 위에 있는 거야, 이제. 그럼 키 작은 애들하고 그 애들보다 조금 더 큰 애들하고 있어. 그럼 어느 애들이 살아남기 더 좋다는 거야? 그러면 어느 애들이 살아남기 더 좋겠어? 키 작은 애하고 키 키가 큰 애하고 높은 컸네. 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면, 당연히 누가 살아남기 더 쉬워? 키 크네. 키 큰 애가 살아남기 쉽다는 얘기야. 그럼 그 키 큰 애가 살아남고 이 키 작은 애들은 점차로 사라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럼 키 큰 애로 진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뭐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날이 갑자기 엄청나게 추워졌어. 응? 추운 그런 시대에는 그 사람의 몸 중에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것과 추위에 약한 그런 부분이 있잖아. 그러면 추위에 약한 동물들은 뭐하고? 도태되고 추위에 강한 애들만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만 계속 내려간다는 거야. 진화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이해가? 네. 어. 옛날에 사람들이 야생에 살 때는 사냥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험한 데서 그 야생에서 자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그때는 그래서 강인한 그런 인류가 더 우수한 인류였고 그랬단 얘기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야생에서 자거나 어? 막 신체적으로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거나 그럴 필요가 있어? 없잖아. 그러면 네. 그런 능력은 점차 뭐 한다는 거야?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야. 대신 지금은 머리를 쓰는 어떤 그런 일이라던가 이런 의사소통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더 중요하잖아. 그 머리 쓰는 거 의사소통 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번성한다는 거야. 이해가? 네. 그런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가 진화론과 관련되어서 수아나 이한이가 진화론에 대해서 뭐 진화론이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또 입장은 그건 과학적인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고 여러분이 그 신앙, 믿음은 다른 영역이다. 그래서 그거를 그 중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신앙은 신앙이고 과학은 과학이다. 그 두 개가 과거에는 하나였는데 이젠 그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 이렇게 뭐야?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자, 진화론에서 설명 못하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진화론에서 역시 처음.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건데 처음에 대해서는 진화론에서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
그럼 진화론자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에 있었는데? 라고 똑같이 물어봐.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하나?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세상.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잖아. 어?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전제 하에서 출발한다는 거야. 그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에서 역시 그 처음에 그럼 어떻게 듣는 건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해명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뭐, 그동안 그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반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재반박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저자는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그리고 이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 건가? 그 아까 누가 이한이가 그랬나 수아가 그랬나 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이후에 어떤 건 과정들 속에서 진화하는 뭐 바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여러 가지 어떤 그 과학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이한이하고 수아가 자신의 신앙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잘 조화를 시킬 그런 필요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진화론이 갖고 있는 허구에 대해서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고 반박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이제 이한이가 그랬나 수학을 그랬나 창조론에 대해서 거짓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잘못이야. 자, 그렇다면 거꾸로 뭐에 대해서도 진화론에 대해서도 역시 뭐라는 거야? 그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오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틀렸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그다음 그 이해하냐고 수하고 다 했나? 네, 네. 자, 그래서 제 1장에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했고 자, 제 2장에는 뭐에 대해서 나와? 생물학 먹을거리를 논하다. 아니 저기 아, 1장이 이 챕터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는 이기적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이하냐고 수아가 아직은 이 책을 보지 않았을 건데, 아마 이하냐고 수아가 조만간에, 아니면 고등학생 됐을 때, 아마 이 책을 보게 될 거야. 이기적 유전자라는 거는 책 제목이야. 그 책을 쓴 저자가 누구? 25쪽. 25쪽에 보니까, 이 책의 리처드 도킨스? 리처드 도킨슨의 이적 유전자라는 책이 상당히 많이 베스트셀러로 상당히 많이 팔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뭐야 쇼킹하게 받아들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돼?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이 책을 쓴 저자는 그 부분에서 어, 이런 얘기를 해. 25쪽의 넷째 줄. 사실 유전자는 뭐, 우리가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상관이 없답니다. 우리가 이기적이든 이타적이든 관심이 없답니다. 상관이 없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유전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딱 하나라는 거야. 뭐, 유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네? 유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든데 물려주는 거? 뭐라고? 물려주는 거? 물려주는 거. 유전자가 살아남는 거. 유전자가 복제되는 거. 유전자가 퍼지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살아남는 길을 택한다는 거야. 그 유전자가 살아남는 길을 택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 때로는 뭐일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뭐일 수도 있고, 이타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타적인데 그 이타적인 이유가 결국 뭐 하려고? 유전자가 살아남으려고. 유전자가 퍼지려고. 그 그, 방법이 더 뭐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게 뭐라는 거야? 이기적인. 이기적이라는 거야. 자, 봐. 이한이가 수아야, 너 여기 빵 먹어. 수아야, 너 얼마나 힘들어. 내가 너 도와줄게. 수아야, 어때, 이한이가? 그러면, 좋죠. 좋지. 이한이 착하지. 근데 이한이가 왜 그러는지 알아? 수아야, 너 보고 빵 먹어. 너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왜 그러는지 알아? 물론, 응?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자기한테, 어, 자기랑 친해지려고? 자기랑 친해지려고. 이한이가 그래야 칭찬받으니까. 이한이가 또 그래야 나중에 천국 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천국 가는 일이잖아. 네. 어, 그러면 사실은 이한이가 막 수아한테 도와주고 막 이러한 행동이 이타적인 행동이잖아. 근데 동시에 그쵸. 이타적인 행동이지만 동시에 그건 뭐이기도 하다는 거야.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이기도 하다는 거야. 지금 새벽 이해가? 네. 유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자, 26쪽 보겠습니다. 26쪽에 북극곰이 자기가 굶더라도 뭐 한다는 거야? 애한테 밥 주는. 아, 새끼에게 왜 밥을 주냐는 얘기야. 어? 그 이유가, 아, 북극곰은, 엄마 곰은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자식을 뭐 하는구나? 살리는구나. 이거만 보면 이타적인 거지.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석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뭐래? 자기의 유전자를 지키고. 자기 유전자를, 새끼 곰이 살아야 자기 유전자가 계속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새끼 곰한테 모기를 양보하고 모기를 준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유전자를 퍼뜨리려는 그런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네. 자, 30쪽에 흡혈박쥐 얘기 나와, 흡혈박쥐. 자, 흡혈박쥐가 어떤 습성을 갖고 있어? 피를 나눠주는 습성. 흡혈이라는 것 자체가, 흡혈이 피를 빨아먹어야 사는 그런 박쥐란 말이야. 근데 사냥에 성공한 박쥐는 피를 빨아먹어갖고 살 수 있어. 근데 사냥에 실패한 박쥐는 흡혈을 안 하면 자기가 뭐야, 못 살잖아. 근데 자기가 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피를 나눠줘, 다른 박쥐한테. 그러면 그 순간으로 보면은 이익이야, 손해야? 응? 손에. 손해잖아. 그런데 왜 흡혈박쥐는 그걸 나눠준다는 거야? 왜 나눠주냐는 얘기야. 그래, 그만큼, 어, 아니 뭐. 네? 그래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래야 생존할 수 있어. 나중에 자기가 뭐 했을 때, 자기가 위급할 때. 자기가 사냥에 실패할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보면은, 어, 같이 살아가기 위한 어떤 그러한 방법이라는 거야.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래. 사막에 사는 그런 족족, 족, 그 민족들은 사막에서 어떤 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돕는다는 거야. 왜? 왜? 유전자, 어? 유전자.
나눠서. 사막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무조건 돕는 이유는 자기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사막에서 조난당하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남도 나를 뭐 할 거다? 도울 거다. 도울 거야. 그래야 우리가 함께 우리가 뭐 내가 더 오래 뭐 할 수 있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돕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나는 좋을 수 있으나 하지만 그것이 내가 잘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깨닫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동물의 어떤 그런 그 뭐야 관찰을 통해서 보면 단지 동물의 어떤 그런 모습만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들도 우리 사람들도 모습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함께 보여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31쪽에 보면 협력과 배신의 딜레마 해가지고 여기 32쪽에 이거가 유명한 그 사회학적 실험이거든. 무슨 이거 죄수의 딜레마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못 들어봤어? 수아 이한이 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수아하고 이한이하고 둘이 공범이야, 공범. 죄를 저질렀어. 근데 내가 지금 경찰이야. 내가 검사야. 근데 수아하고 이한이가 둘 다 뭐라 그래? 우리는 죄 안 졌어요. 우리는 죄 안 졌어요. 둘 다 죄 안 졌어라고 하면은 그 범행을 밝혀낼 수 없고 그럼 무죄가 되잖아. 응? 그래서 수아하고 네. 이한이가 뭐 해야 돼? 둘 다 범죄 안 저질렀어요. 범죄 안 저질렀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네. 근데 검사가 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해. 수아야, 네가 이한이가 죄 저질렀다고 네가 뭐 하면 얘기요. 자백하면 이한이한테 죄 10년 때리고 너한테는 뭐 할게? 벌 안 줄게. 또 누구한테도 이한이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야? 고민에 빠지잖아. 어?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아 입장에서는 어 이한이하고 나하고 둘 다 뭐 하면 말을 안 하면 벌을 안 받을 수 있어. 뭐 벌을 적게 받을 수 있어. 근데 만약 이한이가 뭐 해버리면 말해버리면 말해버리면 수아만 벌 엄청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수아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반대로 이한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수아는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고 이한이는 어떤 선택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둘이 함께 사는 길은 그런 길을 택할 건가? 아니면 누구의 길을 택할 건가? 나 혼자 사는 길을 택할 건가? 근데 나 혼자 사는 길을 택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수아나 이한이가 해버리게 되면 결국 둘 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라는 그러한 사회적 실험,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때 협력하는가? 또 인간은 언제 협력하지 않는 건가? 그리고 어떠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뭐라는 거야? 이런 동물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생물학 세계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들 속에도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생물학 책이지만 단지 생물들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37쪽 보겠습니다. 37쪽에 보면 생물들은 어떻게 공생하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그런데 40쪽에 보면
제일 아랫부분, 40쪽 제일 밑에 문단. 요 이야기를 뭐에 연결시켜서 얘기해? 카터뱀하고 캘리포니아 영원의 쫓고 쫓기는 경쟁을 뭐에 비해서 얘기한다고? 40쪽에 밑에서 여덟째 줄. 40쪽이요. 음, 군비 경쟁? 군비 경쟁. 군비 경쟁이 뭐야? 어, 음, 미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내. 과거에는 미국과 소련이란 나라 알아? 네. 지금은 러시아지. 그 소련이 양강이었다는 얘기. 미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내면 소련이 그거에 맞서서 또 다른 무기를 만들어내. 그럼 다시 이제 미국이 뭐해?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내.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어떤 그런 군비 경쟁을 진행했었다는 얘기. 여기 지금 보면 캘리포니아 영혼과 카터뱀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독을 가지면 그러면 그 해독하는 것들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 더 강한 독을 만들어내고 또 그럼 그거에 대한 해독제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그 부분들이 계속 되더라는 얘기죠. 이러한 자연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류의 어떤 그런 역사,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와 이 책에서는 연결지어서 함께 보고 있는 것들. 그 점이 또 이 책의 어떤 그런 특징이기도 하더라는 얘기. 그러면서 동시에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바들도 있어. 바로 48쪽이야. 48쪽 둘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을 살아가기 위해 다른 종을 필요로 합니다. 계속. 숙주 없이 기생충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피식자가 사라지면 포식자도 사라집니다. 계속 읽으라고. 기생충은 숙주를 포식하지 않고 포식자는 피식자를 박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기생충과 포식자는 멸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간 또한 그 자체로 섬이 아닙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생명들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공생의 지혜가 어쩌면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자는 주장하고 있어. 뭐라고?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다른 종들, 다른 종들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공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야. 아까 생물의 종은 단일해야 된다, 다양해야 된다? 응? 이 저자는 생물의 종은 단일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다양. 다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리고 이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또 이 사람은 그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어, 13쪽. 13쪽이요. 13쪽에. 자, 13쪽에 두 번째 문단. 수아가 읽어볼까? 두 번째 문단이요. 진화론은 진화론은 다윈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진화란 단순한 생물이 점차
복잡한 생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 낮은 단계의 생물이 높은 단계의 복잡한 생물로 진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배적 사고였던 존재의 대사슬, 즉 무생물에서 시작해 식물, 동물, 인간, 천사, 신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신분 질서를 지지하는 대신 모든 생물은 나무의 가지를 치듯 공동 조성에서 갈라져 나온다는 생명의 나무를 주장했습니다. 다윈이 보기에 인간은 진화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했지요. 그렇지. 자, 그 부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생명의 나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이하니? 어떻게 얘기했어? 이 얘기를. 네? 생명의 나무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어? 신분질서를, 응? 신분질서를 응. 지지하는 대신 모든 생물 나무가 같이 가지치듯 공동 조상에서 갈려져 나온다는 의미. 그러니까 그 책의 내용, 책에 써 있는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고. 이한이 너가 이해한 방식을 네 말로 바꿔서 한번 설명하라고. 어, 그러니까, 어,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에서 나와서 동등하다는 뜻 아니에요? 수아는, 음,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많은 종으로 응, 생기는? 응.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기차가 아니라는 기차. 첫 번째 간, 두 번째 간, 세 번째 간, 네 번째 간 이런 식으로 일렬로 쭉 서갖고 더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마치 이 손과 마찬가지야. 이 손목에서 시작돼가지고 엄지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이렇게 뻗어 나간 거잖아 지금. 네. 엄지손가락이 이 두 번째 손가락보다 더 뛰어난 거야? 아니라는 거야. 그냥 다른 손가락이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 것들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 저자의 어떤 그런 생각들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자꾸 여러 가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뭘 하나로 뭘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 아니, 이게 더 다른 것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러한 생각은 잘못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 저자가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 또 기본 생각들, 요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지. 자,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 차례 잠깐 볼까? 지금 우리가 주로 이야기한 게 1장과 2장 얘기를 우리가 주로 한 거야. 네. 자, 3장에는 생물학 주문을 외우다? 생물학이 앞으로 어떻게 현재 어떤 그런 생물학의 고민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연은 노화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즉 늙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뭐야? 어떻게 하면 또, 젊음을 유지할까? 그분에 대한 고민들과 그분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유전자 같은 걸을 갖다가 유전자 조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 여기 3장에 5단원 1이 뭐야? 생물학 문어발이 되다? 아니, 3장에 5장. 신이 되려는 인간. 신이 되는 인간. 요게 무슨 얘기야? 166조 그 부분. 계속, 올라가, 발전하면서 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음. 욕심을, 이 얘기는 176조.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유전자. 유전자 편집으로 아기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즉, 여러분이 키는 크게, 눈동자 색깔은 갈색으로, 콘다는 오똑하게 이런 거를 자기들이 뭐 해서 선택해 갖고 편- 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건 바로 뭐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야? 조작, 조작, 인간이 신이 되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 제목이 신이 되려는 인간이야. 즉, 우리 그동안 생명에 대해서 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 생명을 누가?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야. 유전하게 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여기도 이제 저자의 입장이 나와 있어. 171쪽. 밑에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이한이. 현대 과학 기술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순간에 근접했지만 이것을 이용해 상급히 생명을 변형하는 행위가 마치 볼드모트가 마법지판 위로 호크룩스를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신의 도구를 손에 쥔 우리 인간이 무책임한 창조주 노릇을 계속할지 아니면 빨간 신호등 앞에서 잠깐 대기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모두가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유전자 조작 실험, 이런 것들을, 유전자 편집 가해,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건지, 멈춰야 그만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례로 돌아가서 사장, 큰 사장, 제목이 뭐야? 생물학 생물학 도구를 도구를 말. 말하다 해서 그 생물학의 발전이 가능하게 됐던 것들이 바로 이런 도구들이 과학 기자재, 과학 실험 도구들이 발달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첫 번째가 뭐 나와? 일장이 사장의 일장에 현미경, 현미경 나 현미경, 현미경. 그다음에 두 번째가 X선, X선 회돌 분석기. 선화발기, 세 번째가 RCA, PCR, PCR. 그때 RCA, 코로나19 때 무슨 PCR 검사한다는 거 들어보지 않았어? 코로나19 네, 검사할 때 PCR. 그다음에 네 번째가 NGS, NGS. NGS. 다섯 번째가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물학이 크게 발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이제 5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진화학, 유전자가 생물학 문어발이 되다라고 해서 그 생물학이 우리 그냥 동물 식물 연구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뛰어넘어서 현재 생물학이 어떻게 발달해 왔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생물학의 다양한 분야들, 현대 생물학의 분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 책을 통해서 생물학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현재의 고민과 생물학의 어떤 그런 발전과 현재 생물학의 현황과 이런 것들을 사실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 책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볼 만한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글쓰기 시간인데 논술을 쓸 거예요. 자, 그냥 논술이라고 하니까 그냥 논설문을 쓸 거야. 더 쉽게 말하면. 자, 논설문 써봤어, 혹시? 주장하는 거야. 자,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있어. 서론, 본론, 반론. 이런 걸 학교에서 썼지. 수아야, 이하나. 네, 네. 그러니까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야, 문제 제기. 내가 지금부터 어떤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쓸 거다. 그 문제는 이런 배경하에서 출제됐다. 이런 고민을 담고 있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서론이야. 본론에서는 주장.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런 입장이다.
나의 주장을 펼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뭐? 근거. 나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근거를 제시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하고? 증명. 증명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본론에서 써야 될 거예요. 결론에서는 주, 근거를 뭐하고 종합 정리. 다시 한번 요약? 모여주고, 요약해주고, 그래서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마치는 말. 어? 인상 깊은 마무리해서 마치는 말을 써주면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는 글을 쓸 건데, 그 논설문에는 논술 문제가 있어야 돼. 논제는 생물학은 인류를 뭐 할 것인가? 구할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 요게 여러분들 논술 문제야. 자, 왜 선생님이 지금 생물학은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이 책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겠어? 네. 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한이하고 수아가 이 책을 바탕으로 써야 돼, 책을. 이 문제는. 그래, 독서 논술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바탕으로 쓰는데, 이한이가 보기에 앞으로 생물학의 발달이 인류를 뭐 할 거다? 구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왜 생물학이 인류를 구할 수 있는지를 이 책을 바탕으로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증명해 가면 된다는 거야. 반대로, 수아나 이한이가 봤을 때 생물학이 인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물학이 뭐 할 거다? 인류를 멸망시킬 거다. 오히려 생물학 때문에 인류가 문제가 생길 거다고 생각하면 역시 이 책에 또 이것과 관련된 그런 뒷받침하는 근거가 여러 가지 나와. 그런 근거를 중심으로 생물학이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여러분이 펼칠 수 있다는 거지. 좋아, 이해가? 자, 근데 네. 인류를 구할지 멸망시킬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응? 수아, 이하나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몰라요.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구할 것 같기도 하고 멸망할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건 없어. 그냥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정하면 돼. 내 마음이 수아 생각에는 이하인 생각에는 어느 쪽에 더 기울어져 있는지. 네가 보기에는 이 책을 읽은 결과 앞으로 어떤 그런 생물학이 계속 발달하다 보면 인류를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에 여러분들 마음이 더 가 있는지. 아니면 인류를 오히려 생물학이 계속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오히려 인류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아까 말했던 서론 본론 결론으로 글을 써보면 돼. 네. 예? 자, 여러분들 쌤하고 여기 글쓰기 처음 하는 거지. 네. 수아야, 쌤이 수아가 글을 잘 쓸 거라고 기대할까, 기대 안 할까? 수아 어떨 것 같아, 쌤이? 어? 기대할 것 같아, 기대 안 할 것 같아? 미안아, 쌤이 기대할 것 같아, 기대 안 할 것 같아? 쌤 기대 안 해. 왜? 너네가 실력이 처음, 없어서 그치, 처음 쓰는 거라서.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수아하고 이한이가 글을 어떻게 쓰는구나라고 그냥 진단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하는데 그래서 대충 막 쓰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쓸 수 있는 만큼 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써면 대회 어? 거예요? 여기 되는 거. 뭐라고? 써오면 되는 거예요. 미리 써와야지. 그래서 워드 쳐가지고 다음 주에 쌤한테 채팅창으로 보내든지 뭐 카톡으로 보내든지 보내서 다음 주에는 이한이하고 수아가 쓴 거를 발표할 거야. 그리고 이한이가 수학 글에 대해서 평가해 줄 거야. 수아가 이한이 글에 대해서 평가해 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글에 대해서 고쳐 쓰게 해줄 거야, 다음 주에. 이해가? 네. 네. 자, 이 책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해야 돼. 네. 아, 질문. 이한이 수아, 다음 주 글쓰기 과제에 관한 질문. 없어요. 없어? 수아도. 없어요. 자, 주제가 뭐라고? 생물이, 생물학은 생물학은 인류를 멸망, 구할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 이해가 됐어? 네. 또 네. 막, 뭐 주제 잊어버렸어. 막 이러지 마. 네. 그래.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